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살인 사건. 이 사건 발생 6일째지만 아직도 용의자가 윤곽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D 스캐너 기법을 동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기법인지 저희가 그래픽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3D로 잡는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렴풋이요. 예, 상당히 어떤 내용입니까? 과학적인 방법이죠. 흔히 예. 스캔이라고 하면은 사진이나 문서를 이렇게 그 스캐너에 올려놓고 평면을 복사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예. 이 3D는 말 그대로 입체로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입체로? 그래서, 예, 지금 보시는 저런 장비가 3D 스캐너인데요. 저게 오늘 현장 장면이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렇게 주변 아파트 그리고 사고 발생 지점, 부러진 나무 가지와 나무 이런 것들을 모두 스캔을 해서 입체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어느 각도, 어느 속도로 이 돌이 떨어졌는가를 분석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내는 그런 그렇군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인 사건은 여기서 지금 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나무 아래쪽이죠. 이 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까지가 부러졌는데 이 장비로 이제 이걸 찍어서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가 보네요. 당시 이 모습을 당시 범행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재현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대로 재현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도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군요. 이 CCTV에 이 돌이 떨어지는 장면이 잠깐 찍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층에서 떨어졌을 때 그 속도가 나올지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3D로 형상화 시켜놓으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진 방향을 통해서 그렇군요. 어느 쪽의 각도가 더 5라인이냐 6라인이냐 이런 것들을 판별해내겠다라는 게 경찰의 수사 계획입니다. 예. 이거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보름 정도나 걸릴 정도로 아주 정밀성을 요하는 작업인데요. 보름 뒤에라도 어쨌든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 저희가 보기로는 네. 이게 지금 한 3층 정도 높이라는 거잖아요. 나무 끝이 3층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2층 이런 데는 아니라는 거고. 그건 확실하죠. 4층 적어도 이상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예. 지금 경찰에서는 지금 범위를 좁히고 있고 이 주민들 DNA는 다 채취했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셔서 예. DNA를 당시에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주민들에 대한 DNA 검사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벽돌에서는 그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상 DNA 검사는 수사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셈입니다. 예, 2차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새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3D 분석 수사 기법을 통해서 최대한 어느 집에서 돌이 떨어졌을까 개연성을 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압축을 한 다음에 그렇죠. 경찰에서는 그 집을 대상으로 한 뭐 3개 층이 될지 4개 층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층들이 특정이 된다면 예. 이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수사에 의해서 3집이나 4집 정도로 압축을 한다면 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 전체를 정밀 수색을 한다면 예. 그 벽돌에 아시는 것처럼 이끼가 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흔적들을 찾아낼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 자, 이게 돌을 던진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데 던질 때 내가 꼭 죽여야지 사람을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뭔가 좀 방해하고 싶은 마음 또는 뭔가 좀 화가 난 마음 때문에 던졌겠죠. 근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살인은 살인이죠.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사람을 상대로 죽일 생각까지 없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럼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정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의 범인은 본인이 범인인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불안석하고 있거나 한다면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집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명예도 걸려 있을 것이고요. 이 범인 스스로 가족들의 명예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자수를 하시는 게 본인이 앞으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강경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용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수하는 시점도 범죄인이 특정되기 전에 자수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 판사나 이런 데 양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히려 좁혀져서 마지못해 하는 자수는 강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해서 강면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관련 소식들 이동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